계속 깊이 생각 중인 문제인데요. 한동훈 대표가 우리 상식적, 합리적 중도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 극우들을 극우라고 하는 이제 극보수 쪽인 것 같아요. 끌어안지 못하면 가장 위험하고 잔인한 이재명에게 우리나라를 뺏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구들에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우리 우파로 설득해서 함께할 수 있을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면 좀 함께할 수 있을지 어렵다, 그죠? 예. 우선은 이제 그 어, 소위 이제 이재호 그 이사장이라든지 네. 어쨌든 그 김문수 위에서 이렇게 그 힘을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음. 그런 분들을 한 대표가 많이 빨리 만나야 돼요. 음. 그래서 우선 원로들을 좀 차곡차곡 어차피 탄핵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야 되니까 이재명한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진정으로 누구냐라고 하는 설득을 해서 뭐 소위 전통적 우파의 시니어들을 많이 만나고 네. 끌어들이는 게 음.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. 또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어쨌든 뭐 자장으로 앉혀서 조금 전체적으로 그 흔들리고 있을 때 보수들이 저 사람이 한동훈을 지지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핑계가 필요한 거잖아요. 이 사람들이 이미 음. 친윤을 했지만 윤이 탄핵이 당했을 때는 네. 한을 한쪽으로 말하자면 오고 싶지만 음. 약간 멋쩍지 지금. 멋쩍잖아요. 예, 그쵸. 그 멋쩍지. 멋쩍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음. 바로 한동훈 대표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뭐 그야말로 어떤 소위 뭐 YS계라든지 혹은 뭐 이재호라든지 이런 좀 그나마도 좀 원료가 되는 분들이 네. 자연스럽게 한동훈을 대표해서 음. 이제 우리가 이기려면 한동훈을 해야 된다. 그런 분들의 목소리들을 많이 엮어 가야 된다. 네.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담을 타서 많이 넘어올 거라고 네. 보여져요.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그리고 이제 조갑재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를 이제 주었을 근데 때 네. 김종인은 좀 그 영향력이 없다고 봐요. 아, 그래요?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. 음. 솔직히 내가 아, 얘기할게. 그렇게 보세요? 예. 음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갑재 선생도 마찬가지로 이미 그런 스탠스에 서 있잖아요. 네. 네. 그런 분들도 포함이 있지만 음. 그렇지 않은 그동안에는 윤 측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음. 이제는 여기까지다. 음. 탄핵 정국은 네. 네. 지금부터는 완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. 음. 그런 자기가 소위 친윤계에서 지지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네. 현실적으로는 누가 있을까요? 현실적으로. 이름은 글쎄요.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나요? 나는 네.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을 끌고 와야 된다. 아, 이명박 두 대통령. 전직 대통령을 음. 끌고 와야 된다. 아까 어떤 분은 예. 박근혜 대통령 한번 박근혜 뵀으면 대통령도 좋겠다. 좋고 이명박 대통령도 음. 좋고요.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하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느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가장 대통령 준비를 잘했다고 판단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. 그러니까 각각 대통령 특징이 다르지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서울연구원장은 누구, 뭐 서울시에 있는 각종 기구들을 자기 섀도우 캐비넷으로 잘 엮었다고. 음. 그런 노하우를 네. 좀 전수해달라. 음. 시간도 없고 사실은 인맥도 적은데 뭐 그런 이제 조언을 거울 수 있으면 실제적인 활용도도 높고 네. 그러면 뭐 이명박, 박근혜 두 사람이 한동훈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? 실제 지난주 주말에 언더73에서 김영삼 그 대통령의 그 자제분인 김현철 네, 이사장이 네. 이제 대통령실의 행정관 분들, 그래서 뭐 친한계던 친윤이던 음. 뭐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다 같이 화합해서 등산 다녀오고 뭐 이러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예. 그거를 이제 위에서도 음, 이제 오버73에서도 했으면 음,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. 사실 네. 김동용 의원 같은 건 사실 그분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싫어서 안철수 지지하고 뭐 민주당 지지했지만 네. 진짜 개헌운동에서 헌정해 있잖아요. 그래서 아니 민주당이지만 정대철 헌정회 회장이라 이런 사람들이 네. 다 지금 현재는 반 이재명 라인을 같이 가요. 그렇죠. 예. 전직 원로들이 음. 그 구민주계나 김대중계나 김영삼계나 다
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노하고 있다. 네네. 그리고 예. 개헌에 대한 입장도 좀 밝히라고 예, 압박을 예, 하고 예. 있고. 그러니까 그런 사실 스탠스를 잘 활용하면 좋을 네. 것 같다. 아, 이것도 좋네요. 그래서 사실은 그 헌정의 모임도 참 좋았던 것 같고, 그렇죠? 예. 예, 헌정에 갔을 때 뭐 헌정에 계신 분들은 다 개헌론자들이시잖아요. 네.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개헌하자고 현판식도 하고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고 공청회도 했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극우라는 분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 간 분들이 많아요. 아, 그 지점. 네. 예, 예를 동의돼요. 들면 예.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야, 부정선거가 말이 돼 대한민국에서 난 몰랐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가 맞는 거지 음. 라고 아직도 믿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음. 어?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무슨 나는 계몽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했던 무슨 뭐 선관위의 부실 선거와 부실 선거 관리와 부정 선거를 뭐 헷갈려서 한다라든가 그 이전에 탄핵이 여러 차례 됐었는데 탄핵을 그 선관위가 그 헌법재판소가 계속 기각을 해왔어요. 그리고 이번에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만장일치 기각을 했고 이번에도 뭐 검사들과 감사원장에 대해서 다 만장일치 기각을 했는데 네. 그런 것을 계엄의 이유로 드셨잖아요. 그러니까 음.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처음 들으면 와, 그렇게 많이 음. 탄핵을 했었어? 그리고 선관위가 다 좌파로 가득 차 있어? 그래서 대통령 발목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어? 음. 뭐 이런 주장들에 그냥 넘어가신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왜 극우라는 쪽으로 가게 됐는가라는 부분, 이런 원인이 분석이 돼야 되는데 네. 그 원인 분석의 가장 큰 것은 저는 가짜뉴스라고 봐요. 아, 가짜 뉴스. 가짜뉴스고 선전선동. 네. 이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의 그런 분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 말이 맞나 보네 라고 여기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는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한번 좀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. 이게 네. 분위기가 확 바뀔 거라고 봐요. 그때 총력을 다해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네.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행주행님 말처럼 네. 여러 지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. 제가 만나보면 다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야,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응원해 주세요. 그러면 탄핵 심판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할게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네. 저는 탄핵 결정이 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탄핵 선고의 그 결과가 중요하네요. 그렇죠. 네, 그 시점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. 네.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지금 26일에 어느 정도 그 2심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기를 드실 분들은 더 열심히 나올 것 그렇죠. 같다라는 네. 생각도 들고. 그러니까 그 두 재판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